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플레이스의 임동으로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직접 많은 분들 뵌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조금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예전에는 한 2년 전에는 코엑스에서 한 800분 모셔놓고 한번 행사했던 게 저 마지막 기억 같은데 이렇게 날 모셔놓고 보니까 정말 색다르고 정말 흥분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현장 중심 매장 물류 관리 및 영업 실적 분석이라고 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건 크건 1년에 한 8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각화 구축을 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제는 뭐 탭으로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오셨고 그만큼 이제 마켓 어웨어니스는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익 같은 좀 거대 지표들, 그러니까 결과 지표들은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 중심으로 쓰면 쓸수록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단순 매출 이익뿐만 아니라 재고 수준을 본다던가 아니면 고객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고객 내용 잘 말씀 주셨지만 고객 구매 빈도를 본다던가 뭐 이런 그 운영상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된 내용들을 모아서 좀 설명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금 이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고 뭔가 쓸 수 있는 기능은 아시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럴 때 한번 이런 방법론 한번 가이드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지표든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일단 지금은 숫자를 확인하고 목표나 이제 계획 대비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을 화면을 먼저 보면 그러면 이제 전사 레벨로 먼저 가정을 할게요. 전사 보고 그 다음에는 주요한 디멘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조직을 먼저 본다든지 제품을 먼저 본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고객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아무래도 쉽게 분석이 되시니까 국내 해외 사업장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세부 요소까지 일단 우리는 이런 축으로 먼저 봐라는 부분들은 먼저 쉽게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화면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툴이 인터랙티브하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분석한다는 게 사실 0번, 1번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역이든 제품이든 조직이든 다양한 축으로 이제 분석을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을 이제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해가면서 먼저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 물론 이제 꼭 화면 2개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가 됐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기능 구현을 하면 사실 태블로란 툴을 더 잘 쓰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라고 일단 칠게요. 매출이면 매출 숫자가 얼마인지 지난주 대비, 지난월 대비, 그 다음에 목표나 계획 대비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합니다. 흔히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대시보드도 파워포인트처럼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시보드도 사실은 하나의 슬라이드처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하기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간다고 해요, 흔히. 그러면 대시보드에 들어오면 그 기대했던 위치에 기대했던 정보가 나오면 쉽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출을 보려고 왔는데 매출에 대한 요약을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는 조직이 가장 주요한 드릴다운 축이면 조직별로 보고 시기별로 보고 그 다음에 하위 세부 구성 요소별 실적을 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야 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아예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됐던 제품이 됐던 지역이 됐던 고객이 됐던 다양한 축으로 이런 부분들을 펼쳐놓고 어떤 축으로부터 들여다온 시대가든 상관없이 상세 내용을 보고 하위 단에 이제 구체적인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내용들이 어떻게 한번 반영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좋다 좀 한번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업 실적을 위한 대시보드입니다. 이거는 좀 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나 지금은 내용을 보시면 토탈 세이즈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고 마진율이 있고 마진 금액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지금 어때? 라는 부분들을 숫자와 요약으로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위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좀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 가장 주요한 탑 리스트들. 지금은 세일즈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조직별로 일단 한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그러니까 모든 디멘전에 있는 엘리멘트를 다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첫 화면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숫자 얼마, 그다음에 상세한 내용으로 가장 탑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사실은 출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시보드를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약간 시간 제약상 사실 그러긴 어려워서 제가 좀 영상을 떠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전체 숫자를 먼저 봅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의 4개 주요 지표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세일즈 그룹 단으로 이제 전체적인 숫자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 높고 낮은지 그 위아래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구분으로 세일즈 영역, 커스터머 영역, 마진율, 마진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당월이랑 전월이 아니라 YTD로 만약에 바꾸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보통 이제 연 단위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적을 보게 되고 지금은 제품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축을. 그러면 지금 핵심만 지금 추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탑 리스트를 지금은 좀 전에는 이제 세일즈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마진율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가 사실은 좀 괜찮은 대시보드 예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요약을 했으면은 전체 화면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보는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군에 대해서 제품군 전체 군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보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 화면을 오른쪽 때문에 왼쪽은 사실은 리스트대로 전체 세일즈와 마진율 그리고 마진 금액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서 스파크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각적인 요소를 넣어서 좀 재밌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약간 전체 한 판을 시각적인 판으로 보는 데는 약간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이거 오른쪽에 차트가 뭐냐면 개별이 이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군이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그 다음에 세일즈 금액 기준으로 높은 것, 낮은 것. 그래서 개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영역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는지를 전체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해서 아우라를 찾고 패턴을 찾고 당연히 마진율이 높고 세일즈 높은 좌상기가 좋지만 쉽지 않죠 사실.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그 영역을 올릴까라는 부분들을 좀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대시보드라서 한번 좀 가져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 제품 리스트 봤다면 사실은 요게 더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니지만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이 되는 포커스 모델, 프로모션 모델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죠. 쉽게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태블로가 잘 되는 게 이런 이미지 같은 부분들을 불러오고 하는 것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들어오면 금주 혹은 금월에 탑 리스트를 그냥 뿌려놓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전월 대비 혹은 목표 대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스파크 라인과 상세 숫자를 보는 이렇게까지를 아예 요약하면 그냥 가장 매출의 공헌도가 높은 포커스 모델에 대한 리스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제품을 만약에 먼저 좀 봤다면 당연히 저희는 리테일 행사고 매장 중심의 영업을 하실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지도 시각화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게 지도 시각화에 대한 예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추가적인 데모그래픽 정보까지 같이 놔야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아주 좀 잘 구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지도 시각화의 장점이 뭘까요? 그냥 리스트를 보면 안 보이는 패턴이 보이는 거죠. 알고 봤더니 사실은 압구정 인근에 뭔가 리스트로는 안 보이는 그런 일정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죠. 뭐 투자 집행을 하던 아니 뭔가 대책을 세우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 매장을 이제 지도 시각화에 올리고 그 위에 보면 지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목표 대비 달성을 못한 지점의 개수 혹은 뭐 일정 수준 이상 그 고객의 트랜잭션 수가 감소한 개수 이렇게 관리 포인트 자체를 지표로 잡으면 그만큼
사실은 좀 실제 관리하고자 하는 맥락에 반영해서 빨리 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예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S4. 예, 오늘 보니까 이제 S4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보면 스토어 카드라고 지금 사실 해상도가 좋아서 좀 잘 보이시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스토어 카드라고 해서 전체 매장별로 사실은 이제 목표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적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한 매장의 비율을 97%로 지금 본 거죠. 근데 보면 그룹 A, 그룹 B 이제 나름의 이제 관리 세그먼트를 잡고 카페냐, 드라이브스루냐, 드라이브스 온리냐라는 부분들을 해서 전체 실적과 전체 판에 대한 요약을 놓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보면 리테일이라고 하면 뭐 상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큰 판을 놓고 이제 전체 이제 빠지는 부분이 어딘지라는 부분을 보는 것도 사실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예 코비드 관점에서 그 실제 그 프리 코비드 시점과 어느 만큼 사실은 숫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도록 아예 내용을 바꿨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측까지 놓고 전체 큰 한 판을 보고 맥락에 맞는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적용한 게 좀 레슨 런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의 전체를 한 판 놓고 보면 사실은 제가 프로젝트 할 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긴 해요. 좀 데이터를 좀 감추세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너는 강남점만 봐, 너는 뭐 삼성점만 봐 이렇게. 근데 이러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나가는 매장은 뭘 하는지를 알아야 제가 좀 개선점을 찾을 텐데 좀 감추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데이터가 열린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은 선도 매장이고 오른쪽은 사실은 비교하고자 하는 매장이에요. 그러면 아예 차트 형태를 동일하게 놓습니다. 고객에 대한 데모그래픽, 이건 데이터가 있고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고객에 대한 데모그래픽 분포도 보고 행동 반경도 보고 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기준이 설 수 있으면 이런 스파이더 웹도 만들어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블로로. 그러면 약간 이제 그 매장별 유형을 잡는다든지 비교를 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예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영역을 나누어서 위아래든 좌우든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사실은 좀 좋은 대시보드 기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대시보드입니다. 심플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프로큐어먼트입니다. 구매입니다. 구매에 대해서 전체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어느 만큼 구매 금액이 있고 어느 만큼 절감이 되어 있고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보면 구매 금액이 높은 서플라이어는 그만큼 사실 세이빙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아니죠. 항상 보면 매출은 좋은데 예를 들면 이익은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한 말로 뒤로 다 까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세그먼트일수록 그에 걸맞게 다른 지표들이 균형을 갖춰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못 보여서 드렸는데 이렇게 소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전체 금액 기준이 되어 있지만 세이빙 기준으로 소트를 했을 때 어떤 서플라이 이제 세이빙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만큼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만들기 쉽습니다. 이거 정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워크시트 하나로 이걸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디스카운팅 폴리시라고 해서 그 각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구매 금액 단으로 지금 구매 금액이 높은 영역, 낮은 영역에 대해서 주황색이 할인율에 대한 정책을 아웃사이드 폴리시, 그러니까 위배한 트랜잭션이고 짙은 파란색이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뜻하는 바는 전체 한 판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사실 구매 금액이 높으면 좀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 영역 단으로 이제 점을 찍고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가 사실은 딱 보여요.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율이라거나 하거나 평균이라고 했을 때 숨는 부분들이 바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구매 금액이 높은 세그먼트에서 5천 이상의 세그먼트에서 그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웃라이어가
저기 아웃사이드 펄러시가 가장 많은 게 가장 높은 등급이 아니에요. 보시면 가운데쯤 한 250에서 999 정도에서 아웃사이드 펄러시가 많고 이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왼쪽에 보시면 그 요거 X 친 거는 사실은 실패한 제안이에요. 계약이 안 된. 그럼 사실은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높은데 너무 가이드라인에 천착해서 사실은 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던가, 이렇게 개별 리스트로 보면 사실은 잘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스캐터 차트나 아니면 바울 차트나 이런 걸로 전체 한 판을 놨을 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물론 C레벨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유용한 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또 이번 참에 말씀드리고 한번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약간 지금 전체 실적, 뭐 매장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리스트 이런 부분을 봤는데, 약간 하다 보면 이제는 관리 포인트, 이게 어떻게 운영해야지, 어떻게 관리해야지 하는 맥락에 맞춰서 대시보드 만들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 가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올리면 그냥 보통 생각하시기에 그만큼 사실은 평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은 좋아지지만 비싸진 만큼 수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그 효과를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간단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프라이스 이펙트와 볼륨 이펙트, 믹스 이펙트를 가격의 변화에 맞춰서 사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가격을 올린 데만큼 그 프라이스 이펙트 같은 물량이 팔렸다고 했을 때 어느 만큼 금액이 늘었을까를 본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볼륨 이펙트는 같은 프라이스를 했을 때 같은 프라이스라고 했을 때 볼륨이 바뀐 거가 어느 만큼 영향을 줬을지. 지금 보면 이제 그 체어가 그 파란색으로 올라간 것 대비해서 빨간색으로 내려온 게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해석상으로는 가격의 변화를 줬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워터폴 차트로 이렇게 만든 거죠. 워터폴 차트도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사실 이렇게 아예 시각화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이제 고객 얘기도 저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RFM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이 더 선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CRM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 리센시 어느 만큼 최근에 구입했는지, 프리퀀시, 모니터리,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한 게 아니라 탄 고객이 라이프타임으로 어느 만큼 밸류를 주는지, 그게 사실 키다라고 했을 때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고객을 나눈 거예요. 요거는 고객을 나눈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트라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은 로얄과 포텐셜 로얄리스트, 뉴 커스터머, 앤 리스크 등등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그 토탈 세일즈와 액티브 커스터머, 그다음에 이런 면 차트, 트리맵 차트라고 하는 부분들로 놓고 보면 전체 한 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앤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앤 리스크 상으로 우하기에 보면 리센시와 프리퀀시, 모니터리라는 부분들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한 고객이 그냥 이상적으로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사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면 6개월이 넘었는데 사실은 구매가 안 이루어지는 고객을 예를 들면 발라서 아까 얘기했던 좀 별도의 컨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특정 영역을 놓고 영역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하위 단으로 상세 내용과 고객 리스트를 보는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은 대시보드인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사실은 약간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뭐 점자책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만들면 사실은 이만큼 시각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격이 타임라인이고, 버블이 금액이라고 치면 큰 금액 한 번 구매하고 나서 한 번도 구매가 이어지지 않는 고객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계속적으로 구매가 반복되는지, 요걸 사실은 별도의 뭐 구매 빈도율 이런 거 없이 그냥 표현하기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건 구매 전략이라고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것도 일천한 예로 구매를 할 때, 그러니까 도급이라고 할까요? 할 때 너무 한 품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으면 약간 좀 물량을 몰아서 싸게 못 사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 특정 벤더한테 의존을 하면
이 사람이 딴짓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한 거예요. 제일 왼쪽이 서플라이어가 하나만 있는 아이템의 개수고 그 오른쪽은 서플라이어가 5개 이상인 품목의 개수입니다. 그거에 요 금액이 사실은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품목 개수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2개나 3개 정도의 벤더가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아예 방향을 찍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특정 벤더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너무 펼쳐서 구매 물량을 집중해서 좀 가격 다운 효과를 못 누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대시보드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예시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운영하고자 하는 맥락들이 다 다르시고 하지만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만큼 잘 반영하느냐가 사실은 좀 이런 시스템을 인용하는 만족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면 좌하기가 그 품목이에요. 품목이 있고 검은색이 특정 일자의 아웃 오브 스탁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언더 스탁, 그러니까 특정 재고 수준보다 밑에 있는 것들. 파란색이 정상이고, 이거는 어떤 방향이 있냐면 어쩌다 보니까 한번 재고가 빠질 수는 있어. 근데 그 재고 빠지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 그만큼 사실은 판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아예 대시보드로 녹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숫자로 보기는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개별 품목 단으로 주황색이 쭉 이어졌거나 검은색이 쭉 이어진 거를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숫자가 순간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낮아지는 숫자가 이어지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물류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류는 아무래도 사실 그것도 사실 매저가 있으시죠. 지금 보면은 배달이 완료된 건이 어떻게 되는지, 온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딜리 사이클,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어떤 품목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보시는 이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류를 하면 아무래도 지도 시각화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류에서. 자, 그 다음에는 현장 중심이고 활용성이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바일이 빠질 수 없죠. 여기 조금씩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꺼려하시는 게 여전히 있긴 있어요. 이게 모바일을 했을 때 뭐 보안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참 이제는 좀 그런 좀 환경이 좀 넘어서지 않는가. 클라우드 쓰시는 것만 해도 사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죠. 고객 데이터가 파이어월 밖으로 나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는데 모바일도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좀 잘 진짜 씹어서 전달해 드리는 만큼 사실은 활용성이 높은 겁니다. 모바일의 특징은 막 복잡하게 분석한다기보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적을 빨리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장점이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데일리 클로징이라 해서 데일리 실적을 보면 일단 날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 단위로 목표 대비 실적을 이제 분리 차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죠. 핑거 스크롤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Y축으로 제 품목을 잡았습니다. 품목을 잡고 아까는 이제 전사고 품목 단으로 사업부별로 지금 숫자가 얼마인지 목표들 달성률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 밑으로는 더 내려갑니다. 조직에 대한 하위 뭐 팀이든 품목 조직 곱하기 제품군이든 이렇게 내려오고, 마지막으로는 그 더 상세한 이 품목 레벨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아니면 문제가 되는 영역을 봐서 즉각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안 할지, 사실은 누구한테 푸시를 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특성에 맞는 대시보드도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보신 부분도 있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인 툴이잖아요. 그래서 모신 거고, 그래서 그만큼 사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좀 좋은 대시보드나 많은 숫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치시면 샘플도 직접 라이브 대시보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 더 이제 이미 투자하시고 신경 쓰시는 만큼 큰 효용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